이제 나오는 개념은 속도 코릴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되냐? 한국말로 뭐라고 쓸 만한 게 없네. 상관관계? 상관관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시기에 딱 봤을 때 잘 와닿지 않을 상황이 있거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2, 3, 1로) 하면 티 나니까 2, 3, 2로 하자. 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배열돼 있다고 쳐요. 네. 있다고 쳤을 때 앞에 숫자 3개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얘랑 제일 닮은 데가 여기에서 숫자 3개씩 끊었을 때 얘랑 제일 닮은 데를 여기서 찾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물론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면은 그냥 딱 우리가 맞다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제일 닮았는지를. A3라고 합시다. 응? 그 다음에 얼마나 할까? 여기 x 더하기 r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한 칸씩 이동을 했을 때 2, 3, 1을 한 칸 이동하면 여기에 2, 3, 1이라고 한 칸씩 이동하면 2, 3, 1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한 칸씩 이동하면은 3, 1, 4가 되겠죠. 2, 3, 1이랑 3, 1, 4랑 닮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3, 1, 4 그러면은 A1 플러스 A 원래 1짜리인데 여기에다가 R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물론 지금 R은 1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내적을 해주는 거예요. 벡터로 나온 꼴을. 그럼 뭐가 돼요? R이 1일 때는 2, 3, 1인데 얘 곱하기 이거 3 곱하기 1, 1 곱하기 4 그걸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R이 2면은 이렇게 1 곱하기 2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랑 제일 닮았으면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크게 나올 거예요. 아닌가? 제일 크게? 이거 노멀라이즈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선 그 개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실제로 잠깐만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데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졌는데 원래 평균까지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했을 때 2, 3, 1이라는 숫자 놓고 봤을 때 얘랑 만약에 어떤 숫자랑 넣었을 때 서로 닮았으면은 요거 내적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얘 3개 갖고 그럼 뭐가 돼요? 4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잖아요. 둘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게. 그러면은 순서를 바꿉시다. 얼마예요? 누가 더 커요? 위에가 더 커야 되는데 15고 그럼 얘는 13. 그 다음 또 뭐 다른 걸 더 해볼까요? 2, 3 말고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대로 끌어다 쓸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여기 5가 들어가면은 생긴 게 안 닮아도 그냥 5를 곱해야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가지고 하지 말고 평균이 어쨌든 2, 3? 잠깐만 얘를 다 더하면은 6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더하면 6이니까 6이 되게끔 하면 아닌데 이것도 좀 위험하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요 식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얘랑 중간에 누구랑 알만큼 간 누구랑 닮았냐 안 얼마나 닮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일 닮은 거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A, B, C라는 숫자 3개를 주고 또 A, B, C가 있어요. 두 개 벡터를 놓고 A, B, C 순서 마음대로 바꿔보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값을 내는 게 누구예요? 제일 큰 값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제일 큰 거랑 큰 거. 그렇죠. 제일 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애가 여기서도 제일 큰 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은 얘가 제일 크다라는 건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속도가 있다고 칩시다. U1, U2, U3 하고 걔랑 여기 있는 U2, U3 둘이 서로 내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적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값이라면은 걔가 제일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Q가 크다는 뜻이겠죠. Q가 크면은 서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서로 닮은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랑 서로 평균값이 비슷한 뭐 그런 상황에서 말이 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개념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영역만 놓고 봤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했을 때 제일 값이 크게 나온 데가 어디겠어요? 물론 자기 자신은 제일 크게 나오는데 걔를 쓰는 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으로 크게 나올 법한데 여기겠죠? 네. 자기랑 제일 닮은 것 같은 애가 한번 다시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Q가 제일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비슷한 모양이 주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상태에서 자기랑 제일 비슷한 게 한번 다시 나올 만한 그런 간격이면은 걔는 우리가 파동에서는 걔가 파장이잖아요. 파장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제가 적어놨나? 적어놓지는 않았네. 그냥 뭐 웨이브랭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R in length 웨이브랭스 아니면은 그냥 웨이브랭스. 이미 앞에서 K라는 개념을 들여와가지고 웨이브 넘버를 했으니까 웨이브랭스라고 해도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그림도 결국에는 A라는 점에 있는 속도 분포가 B라는 점에 있는 속도 분포랑 비슷하냐,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속도 분포가 비슷하냐. 기본적으로 난류라는 게 여기서 발생한 에디가 뭐 비슷한 스케일로 여기저기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애가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긴 있을 거란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완전히 무질서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진짜로 완전히 무질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들고 오고요. 만약에 얘가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해봤는데 Q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R을. 진짜 막 너무 지 맘대로 가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걔는 통계적으로
스테디. 아까 앞에서 한 말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이 그냥 막 흔들려요. 그럼 걔는 어디를 평균을 내든 간에 평균값이 일정하겠죠. 뭐 0으로 일정하든 가 얼마가 있든 간에.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를 평균을 내든 무질서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스테디하다고 하고 시간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이 나오면은 통계적으로 균일하다라고 합니다. 몇 분 됐어요? 10분이요. 10분?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뒤에.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함수라서 이게 뭔 소리야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서로 닮았으면은 코릴레이션 값이 크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걔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걔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끼리 R만큼 가서 있는 같은 요소들끼리의 이 꺽쇠 표시되어 있는 게 원래 내적이잖아요. 벡터로. 그러니까 얘가 벡터로 나와 있으면은 벡터 간에 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저거고. 이게 원래는 난류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해석할 때 어떤 패턴 같은 거 해석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나랑 닮은 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 닮은 애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닮은 값을 뽑아내는 애를 찾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해석할 때 되게 많이 쓰이긴 해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R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는 얘랑 닮았냐인데 이 함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써보자는 거예요. R이 0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제곱한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요거 제곱 뭐랑 비슷해요? 운동 에너지랑 비슷한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책에서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얘가 등방성이라면은 X방향으로 흔들리는 값이랑 Y방향으로 흔들리는 값이랑 Z방향으로 흔들리는 값이랑 서로 크기가 같아야겠죠. 네. 등방성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물리량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룰 난류는 이제 이거를 바탕에 깔고 시작할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거 하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R이 0일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R이 0일 때? 아니다, 이제. R이 0이 아닐 때는 그러면 만약에 R이 X방향으로만 이동을 했다. R이라는 건 스칼라예요. 그냥 위에 바 안 그렸으니까. 스칼라인데 스칼라지. 근데 여기에다가 X방향의 단위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만 이동을 하자는 거예요. 원래 난류는 3차원 문제인데 뭐 그거 다 일일이 얘기를 하느니 그냥 한 방향만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X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가 생겼네요. 얘를 여기에서 R 자리에 그냥 X방향 함수만 넣자. 여기 X반은 뭐예요? 3차원 벡터잖아요. 위치 벡터. 근데 걔를 그냥 X방향 하나만 놓고 풀자는 얘기예요. 간소화해서 한 방향만. 그럼 위에 줄 그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지금 책에다 그어놨는데. 아닌가? 상관없지. 어차피 X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니까요. X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구할 건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랑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U제곱 지금 등방성 난류니까 등방성이니까 모든 방향에 대한 흔들리는 값이 같은데 걔를 U제곱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앞에 U제곱으로 뺄 수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R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 거죠. R만큼 가면은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R만큼 이동하면 코릴레이션이 얼만큼 변한다. 걔를 그냥 U제곱 우선 전체 그
원래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개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책에 혹시 그림이 있을 텐데 수업 자료에는 안 그려놨고 책에 그림이 있을 테니 그려봅시다. R이 멀어질수록이고 얘는 FR이에요. 아까 우리가 코릴레이션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랑 제일 닮은 애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0일 때가 사실 제일 닮았겠죠, 자기랑. R이 0일 때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R이 0일 때 얘랑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R이 0일 때 얘가 이게 돼야 되니까 얘는 1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뭐 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간상으로 뭐 별 그게 반복되는 게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난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애는 원래 자기 자신 흔적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닮은 게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1보단 작지만 있을 텐데 멀리 가면은 0으로 그냥 가겠죠.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멀리 가면은. 막 R이 한 100 정도 떨어져 있으면 원래 자기 자신 모양 여기 남아 있겠어요? 공간상으로 균일한 난류라면은 자기 자신 모습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관계가 없이 되니까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를 적분을 한 게 뭐가 되냐 하면은 어디서 본 거죠? L. 아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발생할 수 있는 에디 중에 제일 큰 길이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적분을 해주면 책에 나온 대로 이거를 R에 대해서 다 적분을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나오는 값이 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길이 스케일 값이 된다라고까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우선 코릴레이션 자체는 저런 함수를 얘기를 해요. 걔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제 자기랑 얼마나 닮았는지인데 그 얼마나 닮았는지를 놓고 봤을 때 운이 좋아서 난류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걔를 주기를 찾거나 뭐 길이를 파장을 찾거나 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고 난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완전 랜덤해야 난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닮은 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원래는 뭐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생긴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한 걸로 이제 가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를 뭐에 쓸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R이 0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곱값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이 함수를. 그 다음에 R이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원래대로 의미의 코릴레이션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원래 이제 어떤 반복되는 함수라면 R이 얼마가 되면 코릴레이션이 다시 1에 가깝게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난류는 완전히 랜덤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R이 커지면은 자기랑 닮은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여기 가까이에서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난류 패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잖아요. 조금 옆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만큼 난류 패턴 가지고 비슷한 애를 찾고 있는데 이 정도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R이 작아요. 원래 자기 패턴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가 1보단 작지만 어느 정도 값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멀리 R이 갈 때 이제 여기 넘어가면 닮은 데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함수가 FR. 그 다음에 유동 방향이 아니라 유동에 대해 수직인 방향은 똑같은 식으로 써주긴 한데 걔는 GR. 그러니까 R, E, Y 2차원 평면에서 X 대신에 그런 게 하는 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랐다 할게요.